유가증권 시장이 지금 1% 넘게 오릅니다. 3,100포인트까지는 3포인트 정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고요. IT 쪽이 점점 더 힘을 내면서 지수도 힘을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절대 전략에서 과연 이런 분위기가 좀 더 이어질지, 남은 시간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지 이야기해 볼 텐데요. 함께 해주실 분 토마토 투자클럽의 문서진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어떻게 정하셨어요? 네, 오늘 장 한마디는 당분간 박스권이라고 정해봤습니다. 굉장히 명확하게 이렇게 한마디를 주셨는데 그렇게 판단하는 이유도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제가 이제 지난주에 시장이 이제 좀 급락이 나올 때, 이제 이 급락은 많은 분들이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스탁과 관련된 부분, 여기에 대한 변동성 때문에 혹시라도 시장이 또 다시 꺾이는 거 아니냐, 추세 하락이 하는 거 아니냐라고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요. 그때 제가 오늘 장 한마디로 하락의 빌미를 찾는 시장이라고 이야기를 드렸었는데요. 그때도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지만 사실 시장에서 우려를 했었던 부분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이야기 드렸거든요. 그러면 이제 제가 이제 좀 지속적으로 좀 봐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이 15금리가 급등을 하면서 이게 중국 쪽에 민은행이 유동성을 축소하는 거 아니냐, 이게 이제 연준으로까지 확산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다. 왜냐하면 연준은 계속 이제 유동성을 계속 공급한다라는 의지를 좀 보이고 있었고, 그다음에 인민은행 역시도 이제 유동성 축소와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면서 바로 이강 총재가 아니다, 우리 이 긴축적인 구조 스탠스 전환한 거 아니다. 계속 여전히 이제 유동성 공급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제 주말에 이 유동성이 시장에 또 공급을 하면서 표를 보시면 이제 15금리를 제가 좀 그때부터 좀 추세적으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15금리가 그때까지 계속 급등을 하다가 오버나잇 하루짜리 금리, 이제 우리로 따지면 콜금리, 여기서 확실하게 꺾이는 모습을 좀 보였죠. 이런 식으로 해서 상승세가 확실하게 좀 살짝 좀 둔화되고 있는, 살짝 둔화되고 있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결국에는 시장이 우려했었던 중국의 유동성 흡수와 관련된 리스크는 지금 현재는 좀 상당 부분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간밤에 있었던 이제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죠. 이제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야, 지금 이거 너무 버블 아니냐? 시장의 버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물을 때 파월 의장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아니다. 지금 이 정도 저금리 금리를 감안하면 이거 이 버블 아니다. 합당한 수준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 말은 이제 결국은 이 시장에 대한 과열로 인해 가지고 연준이 통화 정책 스탠스에 대해서 인제 이런 변동을 시킬 이유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유동성에 대한 리스크는 나오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게임스탑과 관련된 리스크는 제가 인제 어제 주식 심화론을 통해서 좀 상세하게 저희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죠. 많은 분들이 좀 걱정했던, 이거 혹시라도 이 헤지 펀드가 파산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게 인제 충격을 주는 거 아니냐라고 많은 분들이 걱정하셨지만, 실제로 헤지 펀드는 몇몇 펀드들이 분명히 손해 난 건 맞다. 그래서 이제 나가 떨어지고 손실을 확정한 건 맞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헤지 펀드들은 손실을 유지하고 손실 확정 안 했 하지 않았다. 포지션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면 아직까지 게임이 끝난 게 아니다라고 많이 좀 강조를 드렸어요. 그리고 혹시라도 저 인제 이 펀드들이 만약에 나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이 뉴욕 증시 전체 시총에서 이 공매도가 차지하는 이 비중 자체는 사실상 2%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시장의 전체적인 추세를 흔들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많이 드렸는데, 확실하게 게임스탑이 조금 안정을 찾으면서 시장이 또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시장에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많이 포착되고 있는 상황은 맞는데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인제 다시 추세 상승이라는 부분보다는, 제가 박스권이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결국에는 인제 시장 입장에서는 한번 이제 놀란 부분이 있죠. 그리고 그만큼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인제 '혹시라도 더 떨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을 했던 부분에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이 고점에 대한 부담이 분명히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바로 이 코스피 지수가 바로 이렇게 치고 올라간다라든지,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가 이렇게 1000을 바로 뚫고 올라가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심리적인 부담이, 저가 매수를 하려고 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게 많지만, 또 그만큼 인제 이 위에서 '내가 좀 털고 나오겠다.'라고 생각하는 세력들도 만만치 않거든요.
이 구간에서 저는 어느 정도는 매물대는 소화는 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좀 기간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 이야기를 드렸다고 해서 제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는 건 아닙니다. 뭐 당연히 인제 뭐 저 방송을 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강세론자거든요. 제가 인제 뭐 시장을 하락의 이유를 "하락할 거다. 인제 그러니까 이제 뭐 현금 확보를 많이 하셔라."고 이야기한 적이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계속 여전히 뭐 추세 상승, 단기 조정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전히 그 시각은 유지합니다. 다만 상승의 속도는 좀 더딜 수가 있으니 조금 인제 이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너무 인제 할 필요는 없다. 혹시라도 내가 바닥에서 만약에 급락하는 구간에서 저는 인제 뭐 리스크 관리할 필요 없다. 그냥 현금 굳이 뭐 더 많이 확보할 필요 없다고 이야기 드렸는데 혹시라도 뭐 떨어지는 구간에서 만약에 손절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신 분이라면 지금 반등장에서 너무 급하게 따라 올라오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조금 눌림목을 기다리시고 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다만 요 박스권 자체가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한 1-2주 정도의 박스권 흐름이 나오다가 그다음에 다시 한번 또 치고 갈 거라고 보니까 요 기간 동안 좀 포트폴리오를 좀 조금 더 좀 똘똘한 종목으로 좀 교체하는 요 기간으로 저는 좀 삼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요. 아직까지는 뭐 '현금 비중을 많이 이 확대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가 이제 은 관련해서 요즘에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인제 월스트리트 배츠가 이제 어 게이밍 그 게임스탑이 아니라 이제 은 쪽으로 좀 이동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인제 게임스탑과 관련된 부분에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죠. 이 뭐 어제도 이야기 좀 부정적으로 저게 아직까지는 개미의 승리라고 완벽하게 볼 수는 없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20 불에서 사서 이런 많은 개인들을 선동해서 끌어올린 일부 개인들의 승리일 뿐이지 사실상 상당 부분 많은 개인들은 300% 이상에서 들어갔다. 그러면 인제 '그 개인들까지도 승리할 수 있을까?'라는 저는 뭐 좀 약간 부정적인 이야기를 드렸는데요. 은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제가 제가 출연하는 방송을 많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작년부터 은 가격 상승에 대한 포지션 이야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은 ETF 관련 공략을 많이 이야기 드렸고요. 은은 저는 개인적으로 2011년 최고점까지는 어렵지 않을까. 50불 정도가 되니깐요. 그 흐름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40불 수준까지 반등은 가능하다. 은과 금 가격의 이제 괴리율 차도 한 40불 정도까지는 맞춰줘야지 현재 금값 수준에서 좀 괴리율이 좀 좁혀지는 거거든요, 평균 괴리율을. 그렇다면 그리고 또 은 자체가 또 이 경기에 또 민감한 또 인제 이 상품입니다. 그러니까 뭐 대체적으로 안전자산이기도 하지만 은은 실제로 산업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회복되는 과정에서도 뭐 은 수요가 많이 진행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은은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게임스탑과 관련 것 같은 그런 흐름은 아닐 것 같긴 해요. 하지만 한 가지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여기는 공매도가 없습니다. 이 시장 자체가 공매도가 없는 시장이거든요. 즉 숏스퀴즈가 나오지 않습니다. 숏 커버링이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게임스탑 같은 아주 드라마틱한 이 반등은 나오기는 쉽지 않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 게임스탑 보다 지금 은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시장 참여자들이 훨씬 더 자금의 규모라든지 레버리지 활용도가 훨씬 더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쉽게 공략되는 상품은 아닐 겁니다. 하지만 이거는 게임스탑과 관련 없이 게임스탑은 그러니까 이 종목 자체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은 아니고 단순히 인제 수급으로 밀어올린 거잖아요. 근데 인제 이 은 같은 경우는 펀더멘탈적으로도 우상향하는 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은에 대한 투자는 단기적인 흐름보다는 조금 긴 안목에서 좀 보시는 거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고려아연 제가 뭐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고려아연은 괜찮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아시아에서 은을 가장 많이 생산하는 기업이 고려아연이거든요. 그래서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좀 중기적으로 보셔도 괜찮다. 너무 단기 수익에 연연하시지 마시고요. 고려아연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중기적으로 좀 대응해 볼 만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당분간 시장이 박스권 흐름을 나타낼 거니까 똘똘한 종목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그런 시기로 지금을 좀 지내보자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포트를 좀 정리를 할 때 주안점을 둬야 될 부분이 있다면은 좀 더 알려주시고요. 뭐 섹터나 종목 있으시면 함께 알려주시죠. 네. 뭐 아까 이야기드렸던 고려아연은 인제 은과 관련된 부분에 인제 포지션을 두시면 되고요. 저는 전체 포트폴리오에서 어쨌든 지금 그러니까 이 박스권에서 좀 더 비중을 실어야 되는 섹터는 저는 2 차 전지 섹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 2차 전지 뭐 수출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저는 내년까지는 2차 전지 특히 셀 관련 쪽으로 해 가지고 쇼티지가 계속 발생한다. 유럽 쪽에서 대규모 지금 투자가 증설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사실 국내 뭐 장비 업종들도 여전히 긍정적이다.
뭐 소재, 장비, 부품 모두 긍정적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쪼금 약간은 쉬어가는 구간이긴 하거든요. 옆으로 좀 횡보하지 않습니까? 요 구간에서 오히려 관련 종목들 좀 비중을 좀 늘려보는 전략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말씀 고맙습니다.